이어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동향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경영에 속도를 내는 걸까요? 어제 첫 시작이었고 그 다음 행보는 당장 다음 달에 열릴 엔비디아의 최대 빅 컨퍼런스로 꼽히죠. GTC가 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젠슨 황과의 회동, 젠슨 황 CEO와의 회동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역시나 어제 손정희 회장과도 만났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2위에 오른 기업 넘어가 보시죠. 삼성 SDI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이런 신설 기금을 설립하겠다라고 밝혔었죠. 배터리랑 바이오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 기금을 한 40조 원 가량 구성을 해서 우리 경제 대외 리스크에 어떤 쿠션으로 좀 작용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영향은 아니었고 어제 그나마 많이 좀 하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셀 기업들, 소재 기업들 반등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3위 오른 기업도 한번 보시죠. 현대차인데요.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과 함께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각 산업 부문별 협회에서 의논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자동차 협회에서는 앞으로 수출 쿼터제나 고율 관세 우려는 여전히 잔존을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지금 멕시코를 향한 관세 부과를 한 달 정도 유예한다고 밝혔지만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라는 발언인 걸로 풀이됩니다. 특히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다 보니 보호무역주의 카드를 충분히 빼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4위도 한번 보시죠. 하나오션인데요. 어제 정부가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자, MRO, 즉 유지보수 정비 조선과 관련해서 이런 MRO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품질을 보증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충분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 캐파를 갖고 있는 한화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한화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면 수출 확대에 정말 유리해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밖에 특수선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는 한화. 어제장에서는 조선주가 조금 반락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힘을 내줄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5위도 한번 가보시죠. LG이노텍입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한 달여 만에 동반으로 로보콜을 보내면서 이 거래일제 반등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6위에 오른 기업도 한번 볼까요? 기아입니다. 자, 현대차와 도요타, GM, BMW 등 이런 기업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오나라는 충전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내에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충전 상황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게끔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밝힌 건데요. 자, 전기차 수요가 워낙 올라오지 않다 보니 여러모로 좀 자구책을 펼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행보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고요. 끝으로 7위 오른 기업은 어디였을까요? LG화학입니다. 자, 주가는 일정 부분 전체 섹터가 어제 올랐기 때문에 반등에 성공은 했지만 예상보다 캐즘이 깊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수요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재가 만들어진다면 이 소재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으로 추락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대표적인 배터리 핵심 광물로 꼽히는 건 바로 리튬인데 리튬 가격이 무려 87%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모두 소재 기업들의 경우 실적으로 또 귀결이 되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죠. 주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개인 순매수 탑7 기업들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이분과 함께 오늘 시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어제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관심 있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주가 신고가가 너무 많이 속출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로봇주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도 좀 놀랐는데요. 아마 2024년에 로봇주들을 보셨던 분들은 2025년 들어와서 너무나 다른 모습들, 예상보다 굉장히 강한 시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로봇주가 의외다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우호적인 환경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예전부터 뭐 로봇 산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들이 지속 나왔지만 이제는 좀 그 부분들이 가시화되는 영역에 들어왔다라는 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삼성전자와의 이슈는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속도를 더 붙이겠다, 개발 속도 붙이겠다라는 이야기와 뭐 현대자동차의 공정에 로봇이 도입된다라는 소식, 이런 우리나라 대기업권 안에서도 로봇 관련된 이제 뭐 사업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관련돼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채택하고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이제 로봇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조금은 좀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진입한 종목들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뭐 탑픽 섹터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주호 본부장과도 로봇주에 대한 분위기 감지가 조금씩 느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나눴었어요. 근데 기대감으로만 가던 거였는데 의료용이라든지 그 오픈 AI CEO가 또 직접적으로 뭐 의료용 GPT 이런 얘기를 발언을 하기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쪽으로 그러면 투자를 하는 게 좀 지혜롭다고 보세요? 이 시점에서는? AI 소프트웨어, 뭐 의료 네. AI 다 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미국 쪽에서 엔비디아가 네. 어저께도 뭐 지표 발표도 살짝 엇갈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 뭐 가자지구에 대한 트럼프 발언도 있었고 좀 시장을 위험하게 촉발시킬 수 있는 재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굉장히 하드 캐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시 한번 하드웨어 관련돼서 수급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적인 측면들도 불러일으키기는 했지만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을 안 볼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딥시크로 시작된 AI 소프트웨어 시세 흐름들은 좀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사실 딥시크로 시작됐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하드웨어 종목 말고 소프트웨어 종목들 보면 작년 11월 달부터 시세가 조금씩 나오긴 시작은 했어요. 뭐 솔트룩스, 한글과 컴퓨터, 엠로, 더존비전 이런 종목들이 작년 한 11월, 10월부터 시작해서 시세가 나왔는데 그 시세 나왔던 바탕에는 팔란티어의 3분기 실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핸드폰이랑 비교를 하면서 AI 소프트웨어로 이제는 시대적 흐름이 올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나오다가 또 한동안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결국엔 시장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시장에 대한 흐름으로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 시기가 지금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붙었고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러다가 딥시크가 출연을 했고 딥시크가 출연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시장이 더 커질 거고 맞구나. 가속도가 예. 붙을 것이다라는 이런 증명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그럼 그동안 실적 안 나왔는데 이제는 실적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까지 좀 붙어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처음에 딥시크가 나왔을 때 우리는 충격적으로만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다가 네.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참여자들의 이런 투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의료용 AI 쪽도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생명을 살린다는 그런 명분이 있고 또 의사에게는 돈을 벌어다 주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굉장히 좀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1분 1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높인 AI를 통해서 진단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은행이 아니죠. 네, 병원에서도 수익성적인 측면으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질 것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움직임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필요한 기술인데 왜 못 갔냐? 뭐 그 고금리에 대한 상황 그리고 실적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항상 좀 발목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해소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올 것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지금 국내 의료A 기업 업체 최초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또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또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흐름은 좀 더 강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두루두루 지금은 좀 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로봇 얘기하다가 갑자기 AI 쪽으로 지금 비중이 조금 많이 쏠려서요. 얘기 나온 김에 그럼 AI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어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시장이 하드웨어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으로 소프트웨어 갈까 말까 하다가 딥시크가 출연하면서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가는 게 맞구나라고 방향성을 좀 잡은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딥시크는 원래 오픈 AI에서 그 만들어낸 챗 GPT처럼 여러모로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시장이 오른 걸 보면 좀 구체적인 것들, 말씀해주신 의료 쪽, 법률 쪽 이렇게 좀 특화된 부분으로 종목이 세분화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카카오나 네이버가 오르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AI 안에서는 어떤 투자책이 좀 그거 할까요? 유효할까요? 일단 그렇게 움직임이 나왔던 건 지금 네. 오픈 AI 입장에서도 딥시크가 출연하면서 결국에는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줘야 되고 증명해내는 그런 국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는 잘하는 것들이 같이 모여서 시너지를 내고 법률 쪽에 이쪽이 잘하면 이 회사와의 협업, 네. 뭐 의료 쪽이 잘하면 이 회사와의 협업 이런 것들을 좀 원하는 부분으로 이제는 진입한 구간이 좀 펼쳐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협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딱히 어떤 기업과 함께 손을 잡고 한다라는 부분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도 오르고 카카오도 오르고 그런 종목군들도 오르는 기대감적인 시기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그래서 어떤 기업이 가장 수혜를 받고 그래서 어떤 기업이 여기서 가장 깊은 연결고리를 가져가느냐 이거를 또 판단하는 시기가 올 것이에요. 그럼 그때는 주가 행방이 굉장히 많이 갈릴 것이고 지금은 그 국면까지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대감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물론 아직은 이게 확실한 부분은 아니고 매일매일 수급의 변동과 이동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봐야 되겠지만 요즘은 실적주보다는 성장주와 기술주의 시장은 좀 더 표를 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고 네네. 뭐 캐펙스 투자라든지 이쪽으로 좀 더 시선이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딥시크가 발발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시장에서는 과연 새로운 기술, 더 뛰어난 기술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낼 거고 누가 만들어낼 거고 이런 부분들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계획과 대응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이러한 기조와 현상들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좀 당분간 기대감이 더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뭐 급체 금리도 좀 하락을 했고 어저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성장주들이 좀 더 치고 나가는데 힘을 보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 증시만 봤을 때는 사실 실적주들의 움직임이 강해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성장주, 뭐 소프트웨어 쪽도 대표적인 또 성장주이기도 하죠. 그럼 AI 안에서 대표님은 뭐 카카오나 네이버 쪽이 더 협력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쪽으로 보자라는 의미일까요? 이거는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네. 카카오가 고민이 될 정도로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어요. 네, 이제는 그리고 심리 자체가 네. 예전에는 카카오를 좀 못 믿는 분들이 그죠? 많이 네. 계셨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그룹주 전반적으로 시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룹주 전반적으로 시세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네이버가 여러 가지 각도로 봤을 땐 우위를 차지합니다. 실적, 수급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네이버가 더 좋은 점은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IT, 인터넷 대표주 하면 이 두 기업이 항상 그렇죠.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와 그리고 오픈 AI가 좀 더 밀접하게 이야기가 나온 쪽은 이제 카카오 쪽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앞서서 제가 실적이 지금 뭐 실적보단 시장은 성장주에 좀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한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더 성장주가 움직이긴 하지만 실적주를 두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네이버가 실적이 더 탄탄하긴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이 왔을 때는 카카오가 또 어느 정도는 상승이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 상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더 움직임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가 이번 주에 당장 실적 발표가 있죠. 네. 네, 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시장의 반응. 자, 그리고 또 어제 저녁 한 8시 50분 경이었죠. 외교산업부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AI 쪽으로 더 부스팅되는 재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우려가 컸었던 반도체 쪽의 악재가 해소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어느 쪽의 시장이 더 움직일까요?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을 좀 보고 있는데요. 아. 이제 엔비디아가 그동안 단기적으로 떨어진 거, 빠진 거에 비해서는 뭐 회복이 단시간 확 되지는 않았지만 어저께도 추세를 좀 돌려주는데 좀 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딥시크 충격에 대한 우려가 이제 조금씩 완화되고 있고 지금 차단을 한다는 건 개인 정보 유출이 심각하다는 부분이 있고 저도 네. 깔았었거든요. 저는 안 깔고 주변에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평가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좀 그게 멍청하다. 기준이 7월 달인가 멈춰 있어서 네, 맞아요. 7월 답변을 자꾸 줘요. 네, 이게 발전이 네. 딥러닝 해가지고 이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과 그리고 생각보다 답변이 이게 뭐지라는 맞아요. 물음표가 달리는 것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계속 우려한다, 막는다 얘기 나오는 만큼 이제 딥시크에 대해서는 좀 이런 굉장히 큰 경쟁자의 출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시장은 경쟁이 더 심화가 되겠다. 네. 시장 파이가 더 커지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GPU의 이런 공공연한 자리는 여전하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IB 쪽에서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HBM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조금은 더 견고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AI 소프트웨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쪽과 함께 같이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은 좀 압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안에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반도체 안에서는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저는 PSK 홀딩스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왜 어떤 연유죠? 제가 이제 실적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 안에서 실적도 같이 받쳐주면 좋다라고 그럼 생각을 좋죠.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마리 토끼를 가져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PSK 홀딩스는 우리가 HBM 관련주 했을 때 떠올랐던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최근 살짝 주가 흐름이 조금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추세에 대한 부분들도 어저께 양봉의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 완벽히 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HBM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HBM 양산용 리플로우 장비와 디스컴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HBM 공급망 중에 이쪽 관련돼서 가장 좀 매출을 잘 만들어내는 기업이다라는 부분과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PSK 홀딩스를 HBM 관련주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PSK 홀딩스도 같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PSK 홀딩스. 우리 이지은 대표님 또 종목에 강점이 있는 분이셔서 지난번에 TSMC 실적 발표 앞두고 TSMC 관련주 주셨는데 또 금방 시세가 나온 만큼 오늘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주 얘기 계속 해주셨는데 대표적인 성장주 하면 또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바이오는 제가 눈을 뜨고 지켜봐도 뭐 시세가 약간은 기대가 된다라는 게 알테오젠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CDMO 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좋았고 바이넥스도 최근에 호재가 있었는데 그게 연속성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 바이오는 네. 저는 계속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있어요. 지금 조금씩 빠질 때 기회일까요? 네, 근데 빠지기는 빠지는데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은 그 공백을 어저께 같은 경우에 3,000당 제약이 굉장히 잘 맞아요. 채워줬고요. 올릭스랑 네, 그러니까 채워지는 종목들이 그래도 그 섹터에 대한 아. 희망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고 그 네. 사이에 한올 바이오파마라든지 뭐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과 뭐
뭐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의 시세 흐름을 보면 여전히 상방으로의 흐름은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투자자들의 시선 자체가 워낙 딥시크라든지 샘 알트만 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이런 집중도와 수급들이 좀 부재하긴 한데 저는 여전히 볼 수 있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될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되는 시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워낙 좋은 이슈들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머크 쪽에서의 실적 발표 이후에 가다실, 그러니까 중국의 가다실 쪽에 부진이 있기는 했지만 뭐 직접적으로 알테오젠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은 알테오젠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대를 했던 이번에 삼자 배정 유상증자 나오고 나서 시간의 모습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본 장이 시작이 되면 엄청나게 상승을 할 것이다. 40만 원 그냥 단숨에 돌파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시장의 관심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탈 없이 그래도 저점을 좀 높이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쪽은 우리가 작년부터 봤던 종목들 여전히 다시.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그건 괜찮을까요? 작년에 이렇게 주가가 다시 이렇게 못 가게 된 배경이 그 특허 이슈였지 않습니까? 물론 아니라고 회사에서도 굉장히 방어를 잘해주고 했지만 그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상단이 조금 더 제한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이 RCPS 발행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이야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얼마나 꼼꼼하게 뒤져봤을까. 특허 분쟁에 대한 뭔가 잔해가 남아있으면 네. 과연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그래서, 부분과 이야기 나오고 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연되다가 최근 소식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특허 분쟁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봤을 거고 노이즈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진행될 수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의 시세가 나왔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머크가 워낙 또 잘 빅파마니까. 네, 워낙 또 강하게 자리를 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알테오젠은 그래도 뭐 지금 신규 접근에 대해서도 저는 괜찮다고는 보고 있는데 살짝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계실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바이오 쪽에서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계속 봐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한창 특허 논란이 있었을 때 알테오젠을 믿는 게 아니라 머크를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들 많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자, 바이오 안에서는 계속 보자. 특히 알테오젠을 보자라고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가장 처음에 여쭤봤던 게 사실 로봇이었는데 의료용 AI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AI 쪽으로 많이 넘어가서요. 대표적인 성장주 하면 또 바이오에 버금가는 게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주 관련해서 한 종목만 좀 보고 갈게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기는 해야 돼요. 너무 많이 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보는 게 네. 매수의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진짜 보자. 네, 룩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시장에서 너무 많은 네. 섹터와 종목군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수급, 뉴스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지금 사야 되지? 이런 고민들 깊어지실 것 네, 같아요. 깊습니다. 네, 그럴 때는 결국 대장주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서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는 조정이 좀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조정 없이 계속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로봇주를 보는 이런 투자자분들이 로봇주는 진짜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드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움직임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해성 에어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이름이 살짝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해성 뭐 네. 이런 거는 반도체 쪽에서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약간 네. 좀 느낌이 네, 네. 반도체 느낌이 나는데 예. 그래서 이 회사에서 뒤에 로보틱스를 붙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 회사가 예. 에어도 또 넣거든요. 오. 그러면 우리가 드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신사업 쪽도 같이 추진하겠다라는 회사의 의지가 좀 보이는 그러네요. 사명 변경을 했거든요. 원래는 해성 TPC라는 그룹이었는데 그 사명 변경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제 사명이 좀 담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속기 관련된 기업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감속기 하면 이 회사도 떠오르는 기업이었는데 승강기 쪽의 감속기를 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동력이 좀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로봇용 감속기를 또 자체 기술만으로 최초로 국산화를 또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게 시장에서는 좀 어저께 부각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에 살짝 밀리는 모습이 나와주기는 했지만 결국 장중에 22% 정도를 거래량을 굉장히 많이 수반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에 따른 차익 실현이 시간에 조금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워낙 시총이 크지는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없다라는 부분도 조금은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지금 로봇주들이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특히 감속기 같은 경우에 최근 뭐 SBB테크, SPG 그죠. 종목들의 흐름들이 괜찮았기 때문에 네. 이 종목도 후발주자의 성격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네, 비중은 크지 않더라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주 섹터의 분위기를 좀 감지하는 인덱스격으로 보자라는 거고 그 뒤에 20종목은 해성 에어 로보틱스였습니다. 이거 사명을 까먹지 않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끝으로 이제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어제 궁금했던 게요. 최근에 보니까 5G들이 시세가 조금씩 나와요. 물론 연속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물음표가 뜨긴 하는데 보니까 애플 관련주일까요? 뭐 자화전자, 이수페타시스, DKT, 뭐 KMW 이들의 공통점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네. 그로 인해서 뭐 애플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아니고, 네, 네. 통신 장비 쪽은 지금 트럼프 대표적인 수혜 섹터로 항상 분류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시간을 돌려서 앞으로 가보면 그동안 자율주행, 드론, 그죠. 통신 장비 이런 종목군들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했었고 그 안에는 로봇도 사실 있었는데 로봇주들은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왔을 때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엔비디아, 오픈 AI 쪽 또 삼성전자 이슈를 타고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였는데 그동안 앞전에서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됐던 종목군들이 지금 조정을 좀 겪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약간 관심도가 살짝 벗어났는데 네. 그들의 수혜 관련돼서의 흐름들은 저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뭐 실적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적 좀 나오는 기업들은 이럴 때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 네. 또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에 대한 지금 뭐 관세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 때리기 쪽으로 지금 중국이 뭐 애플에 대한 뭐 그죠. 앱스토어 쪽으로의 예. 지금 이슈가 또 발발을 해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또 하웨이를 짓누르고자 하는 움직임이 트럼프 일기 때와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 통신 장비 기업들의 시세 흐름도 다시 한번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저는 항상 좀 열어둘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지은 대표님은 오늘 장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핫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엔비디아의 시세가 오늘 좀 강했기 되돌렸죠.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HBM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자. 이게 꼭 매수의 의견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완전 가면 하드웨어 쪽은 아예 안 봐야 되는 건가라는 의문을 갖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오늘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반등의 흐름이 나와주는지 그리고 그동안 HBM 쪽으로의 대장주격의 움직임을 가져갔던 PSK 홀딩스가 오늘 추세의 전환 그리고 21선을 단기 이평선 21선을 돌파를 해주는지 5만 한 500원 정도의 가격을 돌파해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상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한번 움직임들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오늘도 여러모로 섹터들 저희 다 점검해봤는데요. 결론은 HBM 다시 보자. 미어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